G4 차량을 제가 타면서 변화한 거 바로 커피값. 여러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유지비 굉장히 많이 들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자, 오늘 영상은 시승차가 아닌 제 차, 저의 에마 BMW G4를 가지고 한번 드라이브를 떠나볼까 합니다. 시동을 켜고 현재 지금 딱 기름이 이제 큰 거 대략 한 칸 남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름이 대략 큰 거 한 칸 남았는데 큰 거 한 칸 남았을 때 저는 항상 이제 주유를 합니다. 일단 먼저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G4에 대한 3개월 오너 시승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주유를 주유.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해 원하시는 주부 숫자를 입력하고 되어 차량의 연료캡을 열고 녹색 노즐에 연료 중부에 삽입 후 기름을 넣으세요. 옥탄가 95 이상만 주유를 해야 됩니다. 스타트. 리터당 1,548원이에요. 그것도 고급류가 가격이 많이 내렸죠, 예전보다는. 그래서 주유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 없습니다. 6만원만 주유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름 게이지가 거의 다 차요.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주유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도 쭉쭉 하고 나서 이렇게 주유구에는 기름을 좀 넣어줘야 돼요. 이게 계속 좀 나옵니다. 보니까 총 38리터 들어갔어요. 38리터. 보통 가득 넣으면은 한 600 초반대 나와요. 가득 넣으면 주행 가는 거리가. 근데 지금은 일단 거의 가득 찼죠. 딱 한 칸 남았을 때 6만원 주유해서 38리터 들어갔을 때 그래서 582km를 지금 주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G4 같은 경우는 딱 그거예요. 연료 탱크 되게 작습니다. 51리터밖에 안 돼요. 너무 작아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시승차, 신차, 시승차가 아닌 오늘은 제 차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3월 말경에 제가 이제 기존에 타고 있던 BMW 320D를 처분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BMW G29, G4, 20i를 출고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엄청 많이 타진 않았어요. 엄청 많이. 왜냐하면 중간에 특히 이제 최근에 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신차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차들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왔고 시승차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녀석을 많이 탈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장거리 해봤자 왕복 한 200km 정도 그 정도만 이제 갔다 오고 거의 출퇴근이나 아니면 이제 가끔 거래처를 간다든지 이제 일상 데일리로 타긴 탔어요. 데일리로 타긴 탔는데 제가 3개월 동안 지금 3개월 동안 제가 총 키로수가 2,7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G4 차량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가성비 좋은 스포트 타입이라 하지 않습니까? 약간 가격대가 20i에 M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되어 있고 이제 이노 옵션과 M 퍼포먼스 옵션 두 가지 옵션이 모두 적용된 이제 차량인데 M4는 좀 간지가 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M 엠블럼이 쓰여진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되고 더불어서 M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은 그 전륜 쪽에 포피가 들어간다. 포피. 솔직히 얘기해서 20i 출력이 190 후반대의 그런 출력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운동 성능을 지닌 녀석한테 포피는 살짝 좀 오버스펙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브레이크도 초반에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상당히 제동을 했을 때 그 반응이 굉장히 밀접하고 브레이크 제동되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하드합니다. 초반에. 지금은 좀 많이 적응이 돼서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적응이 돼서 좀 최대한 부드럽게 밟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살짝 조금씩 쓰고 있는데도 딱 제동이 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제동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는 그 정도의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그동안 SUV를 탔었고 일반 세단을 탔었고 요번에 이제 2인승 로드스터 컨버터블을 타고 있는데 확실히 그 차량들에 따라서 좀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저는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밖에 레저 할 때도 상당히 좋아하고 드라이빙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노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정말. 그래서 SUV를 탈 때 제가 이제 BMW X1 차량을 탈 때는 솔직히 캠핑도 좀 많이 다녔었고 스키라든지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을 많이 했었고 3 시리즈 BMW 320D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 차량이 그게 있습니다. 320D가 생각보다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량도 좀 재밌으면서도 편해요. 주행을 하기가.
그러니까 차량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320D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후륜 기반이다 보니까 뭐 와인딩이나 뭐 서킷 갔을 때 뭐 운전이 아주 쉬운 차량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이런 도로에서 우리가 데일리카로 탔을 때는 정말 편안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매력을 지닌 녀석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장거리 여행을 좀 많이 갔었고요. G4 차량이 오면서 일단은 시승차가 나왔을 때나 좀 장거리를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녀석 가지고 약간 좀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신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약간 좀 아끼려는 마음에, 그죠? 아끼려는 마음에 장거리 좀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G4 차량을 제가 타면서 변화한 거 바로 커피값. 왜냐면 지금 G4 차량 같은 경우는 컵홀더가 여기 앞에 없어요. 이쪽 콘솔 쪽에 없고, 센터 콘솔 쪽에 없고, 암레스트를 열어야 암레스트 안에 이게 있습니다. 열어서 여기다 컵을 꽂고 다녀야 되는데, 이걸 열어서 음료를 넣게 되면요, 너무 좀 뒤로 와 있고 되게 불편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게 제일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G4 차량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커피 테이크아웃을 안 해요. 물론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 테이크아웃으로 3-4잔 정도 마시는데, G4 차량을 타고 나서는 제가 카페 들어가서 커피 마셔요. 근데 테이크아웃을 안 합니다. 테이크아웃을. 왜 그러냐면 불편하니까. 주행 중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굉장히 힐링으로 느끼는 그런 좀 성향 중에 성향인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커피를 안 마셔요.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그냥 카페에 들어가서 다 먹고 나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부분은 정말 만족해요. 정말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차량을 출고했을 때 약간 계절이 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은 정말 많이 하고 다녔어요. 날씨가 정말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좀 날씨가 좀 더운 날, 폭염 같은 날,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낮에 오픈을 잘 안 합니다, 솔직히. 이게 더워요. 왜냐하면 일단 이 녀석이 통풍 시트가 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고, 하지만 근데 그건 있어요. 에어컨을 틀었을 때 이 공간 자체가 사이즈가 컴팩트하지 않습니까? 2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솔직히 2단계만 키더라도 굉장히 빨리 시원해지는 건 있어요. 여름철에 좀 덥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도 만져보면 열이 확실히 있습니다. 햇빛에 열은 전달돼요. 근데 운전자의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열이 전달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딱 만졌을 때는 덥구나라는 느낌은 들지만 운전자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운동 성능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20i. 저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20i의 파워트레인이 좀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악셀레러를 강하게 좀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좀 풀악셀이라고 할까요? 아까 RPM을 한 5,000, 6,000까지 올리면서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을 했을 때는 솔직히 가속감은 나쁘진 않아요. 이 녀석의 제로백이 6.6초다 보니까 가속력은 나쁘지 않지만, 운전자의 그 전달되는 그런 BMW만의 스포츠 퍼포먼스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지막에 가서 살짝 이게 좀 팡 터져야 되는데 그 터지질 않아요, 20i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M40i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도 제 부담이 없잖아 있었고, 그러니까 고마력대 차량을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컴포터블 차량에는 한 200 중반? 한 30i 정도의 파워트레인이 가장 적당하게 데일리카로 탔을 때 좀 이렇게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쉽지만 국내에 30i가 좀 출시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추후에 만약 30i가 출시된다 그러면 상당히 배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BMW 코리아 분들한테 BMW G4 차량을 절대적으로 30i를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건 저는 정말 화날 것 같아요, 그죠? 화날 것 같아요. 또 가속 방지턱 넘을 때 찡해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많이 넘었는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당연히 이 녀석은 로드스터고 이제 차량이 되게 낮은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녀석은 이제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스피커에서 전달이 되죠. 뒤쪽에서 가상의 엔진 배기 사운드가 들리는데 소리 표현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뒤쪽에서 전달되는 소리 힘 자체, 그 가상의 배기 사운드 자체는 정말 좋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BMW에서 이제 아이코닉 사운드를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실제 배기 사운드와 거의 유사한 아주 훌륭한 음질의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출시가 됐는데, 제가 그거 해보려 했거든요. 근데 G4는 아직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반에는 X5, X6, X7 세 차종들 중에서도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차량들에만 아이코닉 사운드를 할 수가 있대요.
그 부분은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포 차량을 사고 나서 이 녀석을 출고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드라이브를 하러 오는 곳인데, 일단 탑을 열고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 자주 오느냐, 일단은 원래 저는 평소에 이 날씨에 잘 안 엽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탑을 열고 있는데,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포천에 위치한 광릉수목원길입니다. 광릉수목원. 자, 이런 데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런 데서는 너무 이렇게 막 쏘고 다니면 안 돼요. 여유롭게, 그죠? 여유롭게 딱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여기서 딱 창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픈에어를 했을 때 이 위에 뚜껑, 소프트탑을 열었을 때, 열고 나서 이 창문을 열었을 때랑 닫았을 때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탑을 열고 고속 주행을 했을 때는 창문을 닫고 나서 이제 주행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머리가 좀 덜 날립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이런 좋은 곳,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런 숲길을 오픈 에어링을 한다 했을 때는, 자, 여기 창문을 다 내리고 한번 이렇게 여유로운 드라이브를 한번 즐기는 게 정말 좋습니다. 공기 정말 좋아요. 공기가. 그러니까 원래 지금도 낮 기온이 30도입니다. 30도인데 이렇게 숲속에 들어오다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새소리도 들리고, 공기가 다르죠. 최고입니다, 최고. 이마스 오픈 에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도로를 한 7년 전쯤에 알았습니다. 7년 전쯤에 이제 왔었는데, 딱 이 도로를 온 순간, 내가 정말 나중에 오픈카를 사고 컨버터블을 사고 나서 여기를 한번 내가 꼭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꿈은 이룬 거죠. 그 꿈은 이룬 건데, 정말 요즘 이게 저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지금 낮 기온 30도인데도 이렇게 숲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더운 걸 못 느껴요. 진짜 이게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또 라이프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자동차와 함께, 그러니까 일반 레저나 그런 캠핑 같은 경우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서 자동차가 정차를 했을 때 즐기는 감성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은, 이 오픈 에어링에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드라이빙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감성들이 있다 보니까 만족감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그 말은 와닿아요. 뚜껑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뚜껑을 한 번만 열어본 사람은 없다. 정말 그 말이 진짜 와닿습니다. 저는 드라이빙에 대한 성향 자체가, 저는 막 엄청 쏘고 막 다이나믹하고 그런 주행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렇게 엄청 많이 선호한 편도 아니고 가끔 가다 즐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일상에서 이렇게 좀 여유롭고 어느 정도의 속도감만 좀 즐기면서 이렇게 좀 자연과 함께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드라이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지포 20i 정도만 돼도 솔직히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정말. 자, 또 쏘고 싶으면 방지턱이 많네요. 제 생각보다 머리가 많이 흩날리진 않아요. 제가 지금 펌을 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옆에 여성분이 앉았을 때 이렇게 좀 뭐랄까, 한 시속 한 70 이상 80 정도부터는 센스 있게 머리끈을 딱 건네주면서 머리를 묶으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 머리는 상당히 많이 날립니다. 근데 너무 더워요. 이제 너무 더우니까, 자, 이제 탑을 닫고 주행하겠습니다. 탑을 닫고. 자, 일단은 뭐 지포 같은 경우는 시속 50km 미만에서는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속 한 30-40 이상 속도는 잘 탑은 안 엽니다. 주행 중에. 왜냐면 일단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람 저항이 좀 받지 않습니까? 탑의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이 살짝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물론 주행 중에 정말 여기는 무조건 탑을 열어야 된다, 급하게 했을 땐 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정차하고 나서 그냥 신호에 걸렸을 때 탑을 여는 것 같아요. 저는 아껴야잖아. 내 차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또 이제 유지비인 것 같아요. 유지비,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유지비인데, 주유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 한 4번 넣습니다. 4번. 주유비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다시피 6만원씩 한 번 주유할 때 6만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장거리를 간다거나 그러지 않고 저희 일상에서 한 60km나 80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 한 7일에서 8일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기름을.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4번 정도 주유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4만원 정도. 되게 생각보다 주유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특히 이 녀석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유를 안 넣고 고급유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한번 일반유를 한번 넣어봤어요. 딱 한 번. 그 다음에 그 이후서부터 계속 제가 고급유를 넣고 있는데, 확실히 그건 있습니다. 고급유랑 일반유 제가 확연하게 달라요. 확실히.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쉽게 엔진에 대한 회전 질감이 많이 다릅니다. 사기통 가솔린 엔진의 회전 질감 치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좀 배기 사운드가 살짝 들리다 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기통이지만 물론 6기통 M40i가 훨씬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만 그래도 20i도 나쁘지 않은 그런 회전 질감을 보여주는데, 엔진에 악셀을 가했을 때 좀 부드럽게 엔진의 회전 질감이 다가오는 부분은 확실히 고급류를 넣었을 때고요. 그리고 고급류가 일반류에 비해서 연비도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 연비 차이가 약간 0.6에서 0.7 정도 차이가 나요. 고급류랑 일반을 넣었을 때 차이가. 그러니까 특히 이게 도심주행 말고 고속주행, 전쪽 고속주행이 많거든요. 고속주행을 했을 때 확실히 좀 더 잘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급류 넣고 있고요. 왜냐면 연비도 좀 더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제가 만약에 일반유를 넣었더라면은 뭐 한 달에 5번 정도 넣을 수가 있었겠죠. 4번 반이나 5번 정도. 그러니까 그런 가격 부분을 봤을 때, 주유비를 봤을 때도 고급류를 낸다고 해서 절대 뭐 더 비싸다, 더 비싸게 느껴진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보험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 자차 보험을 들었거든요. 저는 20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한 보험사에서만 됐었고, 제 나이가 30대 초중반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할인도 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160만원 정도 됩니다. 160만원 정도. 제가 320D를 탔을 때, 마지막에 탔을 때가 80만원, 85만원인가? 그쯤 냈었거든요. 이 녀석은 이제 오픈도 되고, 투도어고, 또 스포츠카 할종료가 붙다 보니까 160만원 연간. 근데 뭐 그 부분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유지비 굉장히 많이 들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안 됩니다. 데일리로 탔을 때도 솔직히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당연히 2열이 존재하는 일반 세단이나 적재 공간이 좋은 SUV만큼 차량의 특성 자체가, 장점의 개수만 따진다면은 이 녀석이 더 없어요. 장점은 오히려 뭐 SUV나 일반 세단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다른 차량에 없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픈 에어링. 그러니까 오픈 에어링이 된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부분들을 양보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G4 20i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데일리성도 상당히 있고요. 상당히 있고,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승차감 자체가 물론 다른 일반 세단들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딱딱합니다. 확실하게 딱딱해요. 하지만 다른 로드스터 차량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일상주행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 녀석을 타고 나서 뭐 허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정말 미니보단 편해요. 정말 미니보다는 확실히 편합니다.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20년식서부터는 G4도 애플 카플레이가 이제 지원이 돼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끊김 형상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비 올 때 오픈 에어링, 비 새냐 뭐 새냐. 근데 요즘에 나오는 소프트 탑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 절대 안 새요. 그리고 오히려 고압수를 뿌리지 않습니다. 문틈에 뿌리게 되면은 320D 같은 경우는 이 문을 열었을 때 문틈에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소프트 탑인 이 녀석이 320D에 비해서 문틈에 맺히는 물방울 수가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그거 좀 의아해요.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 대박인데? 괜찮네? 그랬고, 물은 절대 안 새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소프트탑 발수 코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 출고를 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다 보니까 솔직히 그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세차할 때도, 그러니까 비를 맞고 나서도 진짜 한 6시간 정도면 다 마르고요. 날씨가 이제 여름일 경우에, 겨울일 경우는 제가 겨울이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차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녀석은 탑을 천을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천을 그냥 천을 올려놓고 톡톡톡 두들기면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정도,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물기 흡수도 상당히 잘 됩니다. 상당히 잘 되고, 세차를 했을 때 3시간 후서부터는 만지면 확실히 물기가 거의 없어요. 안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스포츠탑이다 보니까 곧 있으면 잡소리도 들릴 거예요. 지금도 탑 쪽에서도 노면이 아주 좋지 않은 도로를 갔을 때는 탑 쪽에서 잡소리가 아주 삐사하게 들려요. 근데 그렇다고 절대 뭐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당연히 내가 스포츠탑을 탔기 때문에 내가 감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요.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옆에 화물 차량이 몇 톤 사이즈의 화물 차량이 지나가는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터널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외부에서 소음은 당연히 들려요. 소프트탑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당연히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런 부분이 알면서 제가 선택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G4, 이 Z4 20i의 만족도는 정말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물론 제가 직접 제가 돈을 주고 산 차량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죠. 하지만 근데 정말 G4라는 차량은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저의 일상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정말 제가 이 녀석 덕분에 일상에서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런 부분도 정말 잘 풀리고 오히려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 차량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원래는 5월 말 정도에 이제 그릴 쪽을 랩핑을 하려고 했었고 사이드 미러에 이제 카본 수전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도 안 되고 그때 막 시승차도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걸 못했어요. 제가 원래 순정 상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릴은 안 되겠어요. 그릴은 얼른 크롬을 죽여야지.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한 7월 정도면은 7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스케줄 잡고 애프터마켓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릴 랩핑하는 것까지 영상 한번 담아서 제가 또 조만간에 저희 MI G4 차량 콘텐츠를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4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또 G4 또 오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댓글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아마 또 이제 2020년도 하반기에는 더욱 다양한 차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G70 페이스리프트, G70 나오기도 하고 좀 있으면 이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BMW 같은 경우도 이제 5시리즈 페이스리프트, 6시리즈 페이스리프트 시승차가 또 나올 것 같아요. 한국에 수입되는 BMW 모든 차량을 또 리뷰하는 게 또 저희 목표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요. 알았죠? 자,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